15살 때부터 예언해온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가까웠다. 하와이 생활을 다 정리해요. 그럼 미국으로 날아가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전 세계 자료를 인터넷으로 다 받아서 책을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인터넷 없었던 무렵이라 책을 쓰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도서관이 있어야 돼. 이승만이 미국인들에게, 야, 미국 정신 차려. 조선 맥혔고 만주 먹혔고 중국 맥혔고 좀 있으면 미국 차례야. 니네 죽을 준비해. 니들 내 말 안 들었지? 니네 아들 수십만 명이 죽을 거야. 그럼 미국인들을 설득하는 책을 쓰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이사를 가요. 워낙 가난한 독립운동가라서 워싱턴의 동물원 옆에 있는 아주 방 한 칸을 겨우겨우 빌려요. 동물원 옆에 있는 방이니까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 하루는 사자가 울고, 그 다음날은 기린이 울고, 하마도 울고. 동물원이니까 온갖 동물 소리에 시달리면서 이승만이 1년 동안 책을 써요. 그 책이 출판이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요걸 빼먹었네요. 예, 그 다음 장면이요. 기독교 입구로 연결되는 거고. 일본 지도가 그려있죠? 밑에 저자가 승만 리. The Challenge of Today. 오늘날 기독교 문명에 대한 챌린지, 도전, 위협 이런 뜻이에요. 제목이 Japan Inside Out. Japan, 일본의 인사이드, 일본의 안쪽. 숨겨진 사연, 일본의 정체를 아웃, 폭로한다, 꺼낸다. 인사이드에 있는 것을 아웃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본의 실상을 폭로한다. 일본의 정체를 밝힌다. 일본 놈들이 겉으로는 무슨 기독교 문명을 한국에 전파해? 그렇게 말했지만 뱃속은 시커먼 놈들이다. 일본의 흉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글인데요. 이 책을 딱 펼치면 첫 번째 장, 챕터가 뭐냐면 Religion of Japan.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본의 종교를 먼저 논했어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승만의 기독교의 공무원.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이다.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는 게 첫째다. 세상을 이승만은 영적으로 봤어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영적으로 본 거예요. 일본은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일본이 2000년 동안 믿었던 신이 전쟁의 신이에요. 일본의 문화가 사무라이. 사무라이가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 칼이 무슨 칼인가요? 치칼인가요? 단무지 써는 칼인가요? 사람 목 자르는 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본은 사무라이 종교, 사무라이 문화. 죽음의 영, 살인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멈추지 않는다. 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느냐? 일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 잘못된 종교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죽음의 신, 죽음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 8천만은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온 거고, 만주 중국을 쳐들어온 거고, 요 챕터의 이 책의 가운데 장에 보면, 그럼 일본이 어디로 갈 거냐? 가까운 장래에 두 가지 예언을 해요. 북쪽으로 올라가갖고 시베리아를 치든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를 기습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죠. 알고 있죠, 여러분? 그 진주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와이죠.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하기 6개월 전에, 이승만이 이 책을 쓴 거는 1년 전, 출판된 건 6개월 전. 일본이 기습 공격하기 6개월 전에 시베리아 아니면 하와이 둘 중 하나 일본이 친다. 이 책의 가운데 나와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고 미국과 연합군의 전쟁이 될 거다. 이것도 대단한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이 추추국의 싸움이다. 들어보셨죠? 기독교 문명국들이, 기독교 믿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을 구성할 거다. 그래서 독재 국가들과 싸우게 될 거다. 근데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이 책의 마지막 이승만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맨 마지막 문장.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 연합군이 침략자 일본을 그들이 살던 섬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전 세계는 일본에게 제일 먼저 짓밟혔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은
한 위대하고 용맹한 민족의 찬란한 부활을 목격하게 될 거다. 일본한테 제일 먼저 짓밟혔지만 굴복하지 않았던 위대하고 용맹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끝나면 그 민족이 부활한다. 그 민족은 누구냐? My country, Korea. 내 조국, 한국이다. 일본이 패망하는 그날 한국은 The country of morning come.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세계 열강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 책이 딱 출판이 되니까 이때쯤은 이승만이 야 미국과 일본이 전쟁할 거다 라고 감옥에서 일기장에 쓴 지 40년이 지났어. 41년이 지났어 정확하게. 그리고 1908년에 미일 간의 관계는 붓이 아니라 칼이다. 논미일 협상 신문에 글 쓰고 3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책이 딱 출판됐을 때는 이승만이 일어난 것처럼 만주사변, 중일전쟁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승만 말이 맞다. 미국의 전문가는 틀렸는데 코리안 이승만이 맞았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여론이 이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이 책이 나오니까 미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 책이 맞다. 정신 차려라. 좀 있으면 전쟁 난다. 앞을 다투어 이 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전을 해줬는데요. 그 중에 이승만이 제일 좋아한 서평. 이 책이 나오자마자 세계 최고의 작가. 세계 최고 작가인 거를 증명해주는 표시가 노벨 문학상이죠. 1941년 이승만 책이 나왔는데 1938년에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상 받은 지 3년 됐기 때문에 그 작가 인생이 절정이에요. 그 작가가 자기 남편이 발행하는 잡지에다가 내가 이승만 박사의 책을 읽었는데 기가 막힌 책이다. 노벨상 받은 작가가 이승만 책에 서평을 써줍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유명한 펄벅 여사예요. 펄벅 여사의 대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본 사람 있어요? 되게 잘 쓰는 왕룽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무지하게 잘 쓴 소설인데 펄벅 여사는 선교사의 딸이에요.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로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 따라 휴가 때 평양에 왔다 갔어요. 어린 소녀 시절에 평양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되게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펄벅 여사가 그 딸아이가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 끝난 다음에는 펄벅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 딸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한국의 장애인, 자기가 사랑했던 나라 한국의 그 전쟁 때 버려진 장애인들을 고아원 같은 거 만들어서 열심히 도와줬던 우리 한국 사람을 정말 사랑해줬던 참 고마운 분이에요.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 딸이고 이 펄벅 여사가 열렬한 이승만의 팬이었어요. 내가 존경한 이승만 박사 이런 책을 썼다라고 그 당시 노벨 문학상 받았으니까 미국 최고 유명한 작가예요. 이 작가가 미국인들에게 이승만의 책을 추천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근데 펄벅 여사의 책이 1941년 9월, 이승만이 1939년 말에 책을 쓰기 시작해서 41년 10월쯤에 책이 출판이 됐고, 그 출판된 책에 대한 서평을 펄벅 여사가 아시아라는 잡지에다가 1941년 9월에 게재를 합니다. 첫 문장이 뭐냐? It is a terrifying book. terrifying. 살 떨리는, 오싹한, 끔찍한 책이다. 이거. 두려운 책이다. 왜? 이것은 무서운 책이다. 왜 무서웠냐면 It is a terrifying book. Because it is true. 이 책이 맞기 때문에 무서운 책이다. 이 책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무섭다. 무슨 소리일까요? As an American mom. 내가 미국의 엄마야. 나도 자식들이 있어. 근데 미국의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이승만 책을 읽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이 말대로라면 좀 있으면 전쟁이다. 그럼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일본 사람한테 죽게 돼. 실제로 태평양 전쟁 때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군이 3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엄마 입장에서는 아, 이 책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틀린 게 아니라 맞아. 지금까지 다 맞았어. 이승만 말이. 읽어봐도 이렇게 될 것 같아. 이 책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인 결과로 내 아들이 군대 가서 죽을 생각하니까 테리파인. 살 떨린다. 이게 첫 문장이고 이것은 무서운 책이다.
맨 마지막 문장. 거듭 말하지만 나는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무섭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펄봉 여사를 위시한 미국 지도층이 야 이거 일본이 진짜 치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지 라고 이승만의 주장에 많이들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이승만의 책이 나오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진짜로 이승만이 말한 그대로 시베리아로 진격하거나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를 기습할 것이다.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군을 기습해서 그 다음 장면이야. 이게 진주만 기습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요 하루의 전투로 미국이 자랑하는 최정예 미군 해병대 5,000명이 죽어요. 12월 7일날. 그리고 이때부터 전쟁이 4년 동안 이어져서 미군 30만 명이 죽게 됩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한국을 독립시키면 한국이 일본을 막아줄 거기 때문에 만주도 안전하고 중국도 안전하고 미국도 안전하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이 점점 커져서 만주를 치고 중국을 치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을 칠 것이다. 그러면 미국 젊은이 수십만이 일본인의 손에 의해 죽게 된다. 이승만이 40년 동안 외쳤는데 그 말을 미국이 안 들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열받았겠죠. 믿었던 일본 놈들이 우리를 치다니.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12월 7일날 공격을 받았고 12월 8일 그 다음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입니다. 어제 1941년 12월 7일은 우리 미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이 연설하면서 우리가 치욕을 당했다. 이제부터 전쟁이다. 결국은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믿었는데 일본이 기습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반성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왜 일본한테 속았나? 야 전문가들 다 모여봐. 니들은 왜 일본한테 속았니? 속지 않은 사람 누구 있지? 찾아봤더니 이승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전문가들이 야 국가 예산으로 이승만 책을 사. 이승만의 책을 미국 정부가 대량으로 사들어서 일본하고 전쟁해야 되는 장교들한테 전부 읽혀요. 야 일본이 이런 나라래. 우리 일본 몰랐는데 이승만이가 잘 알잖아. 나중에 버마 전선에서 일본과 영국도 싸우게 됩니다. 영국에서도 이승만 책이 출판이 돼요. 그 이승만의 책이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일본 미국 군인들이 이승만 책을 읽어봤더니 아니 미국 전문가들은 죄다 예측이 틀렸는데 이승만 말은 전부 맞네. 이때부터 미국의 군인 국방부에서 이승만을 예언자로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을 40년 동안 독립에 미친 노인네라고 무시하다가 진짜 전쟁이 터지니까 이승만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고 그때부터 이승만을 도와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야 니들이 한국을 독립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라고 끊임없이 40년 얘기했던 내용을 되풀이 말했고 미국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맞아 전쟁이 끝나면 한국을 독립시킨다. 1943년 카이로 선언으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승만이 미 제국의 앞잡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틀렸어요. 오히려 미국한테 40년 동안 박해를 받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럼 미국이 왜 한국을 도와주게 됐느냐? 지금 얘기하고 쭉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전문가들 말은 틀리고 이승만 말은 맞았기 때문에 미국이 의견이 맞으니까 이승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미국의 앞잡이가 된 것이 아니고 이승만이 미국을 설득해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그 당시 대한민국 비교해보면 우크라이나가 훨씬 낫죠.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땅덩어리도 넓고 자원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720조 되는 광물 자원 달라고 지금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이 한국은 엄청 도와줬어요. 우크라이나 엄청 많은데 미국이 조금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려고 그래. 그 차이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고 미국을 이끌고 갔어요.
비록 나라 없는 식민지였지만 이승만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있어서 미국을 설득했고 이승만의 의견이 맞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좀 제렌스키 도와주다가 버리는데 한국은 미국이 지금까지 지켜주죠.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면서 아직 철수 안 시키잖아요. 왜? 출발부터가 한국이 미국을 이끌어가면서 맺은 동맹이기 때문에 다른 약도국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죠. 자, 뭐 오늘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시리즈 강의 가운데 제가 앞에 두 편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승만의 항일투쟁,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점은 첫째, 이승만의 탁월한 지성.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 저 목사가 재밌는 얘기 이것저것 하는데 결론은 지겨운 잔소리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탁월한 지성이 있어서 이승만은. 두 번째, 넓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고 참 기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너무 좁아.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싸돌아다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아멘? 절대 처박히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넓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멋있는 광경도 많고 끔찍한 광경도 많고 맛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이 세상에. 이 넓은 세상을 휘휘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나이에 미국 가서 36억 원짜리 화판에 나오는 사람한테 논문 지도를 받고 공황 이름 붙인 최고의 국무장관하고 맨날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고 학부 때부터 학부 박사가죠. 미국 최고의 명작 메가더하고 소울메이트였어요.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이승만이 좋은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사기꾼도 만나고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고 인종차별하는 백인들도 만나고 막 넓은 세상을 보고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사람하고 어울렸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한국이 그냥 애들을 모아놓고 학원만 뺑뺑 돌리면서 그냥 시험 문제 푸는 법만 가리키는 그 나라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넓은 세상 돌아요. 기회가 되는 대로 외국도 나가보고 다른 나라 것도 좀 보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두루두루 겪어봐야 될 사람이라. 나쁜 사람 겪어서 나빠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 나쁜 놈들이 이렇게 사기치는구나. 그런 걸 알아야 나쁜 놈 쫓아내는 지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이승만은 오늘 제가 얘기 다 못 드렸지만 이승만이 계속 얘기하는데 미국이 이승만을 계속 박해하니까 이승만이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이승만이 그 미국한테 당한 중남미에 있는 지금도 미국이 파나마란 나라 막 압력 넣잖아요. 파나마 우나 도로 반납하라 막 이러잖아요. 그죠? 미국한테 당하는 시달리는 약한 나라를 이승만이 선동해가지고 미국 한 방 먹이는, 미국 하도 미친놈 취급을 하니까 그렇게 미국하고 맞서 싸우기도 하고요. 온갖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강대국을 요리했던 실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첫째는 탁월한 지성, 두 번째는 넓은 세상을 살았어요. 세 번째는 인내력이죠. 미칠 사람 소리를 40년 동안 들어요. 40년을 미국한테 미친놈 취급당하면서 아니야 니들이 틀렸어 내 말이 맞아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미국도 이승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40년을 미친놈이라고 아주 매도를 했는데 그 사람 말이 맞으니 미국의 지도자도 얼마나 미안해요. 야 그동안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잘해주자. 이러고 미국이 한국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된 겁니다. 40년을 견뎌낸 인내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딘 거죠.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신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무시하고 어쩌고 그래도 자기 소신이 꺾이지 않았어요. 엄청난 인내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신앙이죠. 불굴의 신앙이죠. 불굴의 신앙.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 항일 망명 시절, 독립운동 시절에
탁월한 지성으로 아주 미국 사람 다 틀렸는데 이승만 맞았다. 실력자가 되고. 두 번째,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특히 미국 최고의 지도자들과 인맥을 맺고. 세 번째, 40년 미친놈 취급당하는 걸 견뎌내는 인내력이 있었어요. 내가 똑똑한 인재가 됐다 그래도 당장에 무슨 일을 하고 당장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상황이 주어져야 되고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40년을 인내하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겼죠. 네 번째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지금 멸망한 식민지지만 내가 한성 감옥에서 꿈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독립하면 아주 부강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의 대국으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쓰임받는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근데 믿음 있는데 뭐 실력을 쌓지 않고 이러면 위대한 인물은 못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을 수 있는데 위대하게 쓰임 받으려면 거기다가 실력도 있어요. 탁월한 지성과 넓은 세상의 경험, 불굴의 의지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견차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라가 없었던 비참한 시절에 이승만은 부강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다.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예수 잘 믿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나오면 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해요. 그게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적들입니다. 반대로 요즘처럼 예수 안 믿고 주체사상 공산주의 동성애 이런 거 좋아하는 인간들이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땅덩어리가 넓고 자원이 많으면 사람이 조금 부실해도 자원 팔고 넓은 땅에서 땅 팔고 자원 팔아서 살면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땅도 좁고 자원도 없으면요, 그건 모든 게 사람한테 달려있어요. 사람이 잘하면 나라가 잘 되는 거고 사람이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기독교에서 우수한 지도자가 많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이 잘 됐고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공산주의에서 지도자가 많이 나와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승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과 함께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 학생, 청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승만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인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재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